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휴가 한번 갔다 오셨다고요? 네, 저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이제 일본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 스키장을 이제 가족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정말 재미난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과 그게 일본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컨셉이니까요. 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좀 관심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라도 좀 관련돼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잡아주시니까.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스키장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저 좀 의아한 게 네. 사실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2월 말에다가 이제 3월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스키 얘기하기 좀 이제는 한물 간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스키 시즌이 끝나가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눈 놓고 이제 봄으로 가는 시절. 근데 이제 스키나 스노보더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쉬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눈을 돌리는 데가 일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네. 일본은 지금이 제일 설질도 좋고,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서 오. 이제 굉장히 그 스키 시즌이 한창인데, 왜냐면 일본이 우리는 보통 이제 5월이면 꽃피는 5월이잖아요. 5월이면 완전 봄이고 뭐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일본의 스키 시즌은 대략 12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네요. 길어요. 네.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5월 중순까지입니다. 5월이요? 예, 왜냐면 그래서 모든 일본 스키장들이 일본의 5월 첫째 주에 골든 위크라고 한 10일 정도 쫙 연휴가 있잖아요. 네. 이때가 일본인들이 가장 이제 여행이나 이런 쪽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일본 스키장들도 모든 포커스가 다 그 5월 골든 위크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인 고객들을 쫙 끌어들여서 장사를 하고 끝나는. 이제 봄이 지나가면 당연히 스키는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5월까지도 스키를 제대로 탈 수 있다는 게 일본이군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5월에 도대체 눈이 없는데 그럼 전부 인공눈으로 한단 말인가 했는데, 역시 돈 많은 나라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게다가 일본 스키장들이 규모가 다 있는 편인데 그걸 다 인공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때까지 눈이 안 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에 이제 3,000m가 넘는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혼슈만 하더라도 중앙부가 다 이제 2,000m, 3,000m급의 일본 알프스 산맥이라고 해서 이제 높은 고지대들이 있는데, 네. 그쪽 지역에 특히나 일본 스키장들이 해발 2,000m에 있거든요. 낮은데도 보통 이제 유명한 스키장들은 해발 1,000m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이제 백두산으로 이렇게 산맥들이 있는 우리로 거예요? 치면 이제 한라산 지리산 꼭대기에서 네. 이제 스키장을 그런 대략 하는 느낌들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눈이 녹지 않고 있고, 근데 실제로 5월만 돼도 도쿄만 하더라도 꽤 더워서 반팔을 이제 입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일본의 여름이라는. 그런데 게. 그때 도쿄에서 한 3시간 정도, 네. 3시간 반 정도 차로 가면 네. 이제 나가노에 유명한 스키장들이 있는데, 도쿄에서 반팔 입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가노에서 이제 다시 스키복을 입고 스키를 탈 수 있어요. 3시간 반 정도에 그렇구나. 그 일본 스키장이 이렇게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일본 스키장이요. 근데 보면은 저도 이제 일본에서 스키를 처음 배운 사람이라서 이 스키의 역사나 뭐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편이긴 한데, 네. 일본 스키장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스키어들이 즐겨 찾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압도적인 경치, 기왕 타더라도 이제 진짜 뭐 대자연 속에서 탄다는 거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설질이잖아요. 눈의 설질인데, 네네.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 스키장의 인기가 좋은 이유가 설질인데, 그걸 이제 스노우 파우더라고 하잖아요. 스노우 파우더 이러면 잘 안 와다 하실 텐데,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풀풀풀 날리는 것처럼 눈이 그냥 이렇게 풀풀풀풀 날리는, 이렇게 뭉쳐도 눈사람이 안 만드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는 눈이 내리면 어떻게든 뭉쳐서 이 눈싸움 한번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눈사람을 만들거나. 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눈에 습기가 좀 있어야지 뭉쳐지는데, 얘는 이제 굉장히 건조한 눈이라서 나이 40 넘어서 이제 스키를 배우면서, 네. 야, 이거 넘어지면 바로 인대 나간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예. 벌벌 떨면서 탔는데, 막 한 번 넘어져 보니까 네. 이게 스노우 파우더 위에서 넘어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딱 구름 위에서 넘어지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표현 좋은데요? 아프지가 않아요. 진짜로 아프지가 네. 않고 그냥 푹신푹신하게 한번 넘어지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겁이 없어지게 되는. 세계적으로도 이게 일본 스키장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 스노우 파우더 중에서도 네. 재패니즈 스노우 파우더라는 명칭이 따로 있다고 해요. 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 68년 만에 이번에 최대 강설이 왔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매년 이제 일본에 나오는 뉴스 중에 지금 네. 눈 치우시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이제 분들. 그래요? 매년 나오거든요. 항상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311cm, 그러니까 농구 골대만한 높이가 눈이 쌓였다는 얘기인데, 단적으로 네. 세계에서 눈 제일 많이 오는 동네가 어딜 것 같으세요? 뭐 캐나다? 캐나다? 시베리아 막 이렇게 하시는. 네. 의외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중에 강설량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일본 혼슈 최북단인 아오모리라고요. 거기가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데라서, 네네. 2, 3, 4등이 이제 다 캐나다이긴 한데, 네네. 2, 3, 4등보다 2배 이상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랬군요. 이것도 일본이 처음. 기본적으로 눈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다가.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스키어들도 그렇고 뭐 해외, 뭐 서양 스키어들도 그렇고 일본을 지금 특히나 많이 찬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에 한국 스키어, 스노보드 분들,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에 도쿄도 가보시고 오사카도 가보시고, 많이 그러다가 이제 가시는 소도시 여행이 이제 이렇게 예, 맞아요. 그렇게 퍼진다고 예, 들었어요. 그렇게 퍼지다가 이제 테마 여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일본 캠핑,
아니면 삭개 그 양조장 하다가 요즘에 스키장, 스노보드장. 왜냐 첫째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한국에 이제 스키 시즌이 끝나서 좀 아쉬운데 기간이 바로 옆 나라에 지금 스키가 한창이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한국에서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스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스키장은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리프트 타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한국에서 리프트 타는 게 뭐 많이 걸리면 2-3시간 걸린다고도 들었고 그러니까 1시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스키 즐기시는 이제 선배나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 겨우 5분 내려오려고 네. 1시간, 2시간 꽁꽁 얼면서 이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싫고 게다가 그렇게 빠글빠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려오는 것도 좀 굉장히 사람들하고 완전 치여서 그렇죠. 일본 스키장은 제가 안 그래도 좀 영상들 쭉 오늘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네네. 보시면 제 애들하고 이렇게 보면 그냥 한 몇 킬로를 저 혼자 혹은 저희 가족, 제 애들하고만 쭉 탈 수 있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계의 스키어들이 일본을 찾는 이유는 설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한국 스키어들이 특히나 주목한 이유는 좀 이제 나 혼자서 쫙 이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 대자연 속에서 나 혼자 한번 쫙 미끄러져 보고 싶다. 일본은 그게 가능하군요. 그러면 리프트 보통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시간 걸리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에서는 슬로프, 일본에서 게렌데라고 그러는데 슬로프 맵을 한번 보시면 우리처럼 한 번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 개념이 아니라요. 네. 올라갔다가 다시 도중에 갈아타고 저쪽 끝으로 올라갔다가 반쯤 내려와 다시 이쪽 끝으로 올라갔다가 코스가 막 변화하는군요. 약간 과장점 못하면 산맥을 하나 통째로 막 스키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이야. 있기 때문에 몇 분 걸린다 이 개념이란 건 잘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네. 8주 거리. 예를 들어 산 꼭대기에서 끝에까지 내려오는 게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 했을 때 보통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키장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한 8km, 10km 그러니까 안 쉬고 그냥 계속 내려와도 미끄러져 내려오는 데만 한 10분, 15분 이상 걸리는 가격대는 좀 이게 퀄리티가 높은 만큼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의외로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그냥 일본의 이제 대표 스키장인 네. 저희 하쿠바 스키장이랑 용평 스키장 이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일 먼저 이제 리프트 요금을 보시면 자 일단 보니까 이제 용평 스키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 주간 시간 9시부터 5시까지 음. 근데 어른 기준으로 95,000원 리프트 네. 권료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기준은 이제 77,000원 비싼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세죠? 비싸게 세게 느껴지는데 센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도 이제 스키장마다 리프트 요금이 되게 다르긴 한데요. 일단 하쿠바 스키장. 하쿠바는 어떤 데냐면 이제 일본 스키어들의 성지. 네, 이제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 성지라고 하는 데인데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니까. 네. 이게 다르거든요. 12월부터 한 1월까지 초반권이 좀 다르고 이제 12월 말부터 1, 2월 한창 때 피크 때가 또 좀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죠.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약간 봄철이 다르긴 한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츠놀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아직 눈이 조금 덜 온다 싶을 때는 어린이 5만 원입니다. 5,000엔 그냥 지금 환율이 900원대지만은 1,000원을 해서 그냥 어린이 5만 원이고요. 어린이는 17세까지 고등학생까지 15,000원입니다. 피크 때로 가면 이제 어린이 8만 원. 아까 용평이 95,000원. 그래도 싸죠. 네, 환율 그래도 따지면 싸죠. 더 싸질 테고요. 네. 무엇보다 어린이 요금, 어린이가 이제 6살부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인데 4만 원입니다. 어른하고 어린이랑 요금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일본은 일단 어린이는 무조건 반값. 근데 심지어 어린이 초등학생까지 돈 안 받는 스키장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 확실히 요금이 네. 싸네요. 렌탈 요금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스키, 부츠, 스키폴까지 합쳐서 대략 한 5만 원, 5만 5천 원. 네. 근데 일단 일본이 또 스키 요금이 싸기 때문에 네. 차라리 한 4-5번 빌리는 내 거 사서 탄다. 그럴 수 이게 있겠네요. 오히려 이제 더 네네. 가까운 부분이 있고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레슨 요금인 것 같은데요. 일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용평의 그 레슨 요금을 보면 네.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일반 강습이 대략 한 5명당 이제 강사 한 명이 붙는 게 1인당 8만 원이더라고요. 8만 원 정도. 근데 이제 1대1 레슨은 반이라면은 24만 원. 그리고 이제 온종이라면 40만 원. 오. 이게 근데 1대1도 아니고 1대1이나 1대2까지도 네네. 완전하게 1대1로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저희 애들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은 반일에 24만 원, 주간에 32만 원. 네. 온종이라는 건 32만 원. 30만 원 넘어요. 와, 그럼 이제 스키 네. 데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입하기가 되게 그렇습니다. 네. 장벽이 좀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저 하쿠바 스키장 같은 경우는 네. 일본에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유명한 스키장들은 또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자기네 스키 스쿨. 저희는 60년 전통의 뭐 스키. 거기에 약간 자부심이 이런 있군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자오 스키장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노자와 온천 스키장이라는 데도 또 유명한 데인데 거기 가서 배우면 제가 2주 전에 저기 자오에서 배웠는데요. 뭐 이러면 거기 노자와 온천 스키장 강사님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여기는 노자와입니다. 뭔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하쿠바의 레슨 요금이 대략 이렇습니다. 반일에 55,000원, 온종일에 77,000원. 이게 차이가 좀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네. 온종일에 77,000원인데 최대 인원이 한 3명. 근데 3명 하는 경우 저 한 번도 못 봤고요. 한 보통은 2명, 3명 정도로 해서 하고 1대1로 프라이빗 레슨을 미취학하던 프라이빗 레슨을 하려면 반일을 하면은 10,000엔.
온종일 하는데 2만 원이 듭니다. 프라이빗 레슨 하나 딱 붙여서 온종일 저희가 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루 밖에서 이렇게 스키 배우게 하는 게 한 2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20만 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프라이빗 레슨을 시키고 두세 명이서 같이 배우는 레슨을 하면은 스키를 일단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진입장벽이 확실히 낮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스키어들이 야, 일본 기왕이면 일본 가서 타자. 물론 이제 비행값이랑 뭐 이런 거 들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비행기 값을 감안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좀 기관을 잡고 할만하죠. 가면 예.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과정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 가면 이런 스키장 괜찮다라고 한번 추천을 해주셔도 좀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스키장은 자오온천 스키장이라는 데인데 이게 자오온천. 동북지방 토호쿠 지방의 야마가타현이라고 이제 일본 좀 북부에 있는 스키장인데요. 네네.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게 그 아이스 몬스터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게 일본 말로는 주효 수빙이라고 합니다. 수빙. 그러니까 나무에 눈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네. 얼어붙게 되는 건데 얼음 괴물처럼 된 겁니다. 뭐냐면 눈이 이렇게 맺히다 못해 아예 그냥 나무 전체가 눈처럼 이렇게 덮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네. 요 지역은 동해안을 이제 타고 넘어오는 상대적으로 약간 습한 눈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네. 습한 눈이 나무에 붙는데 북쪽이다 보니까 막 밤이 되면 영하 20도, 30도 가거든요. 나무가 근데 기본적으로 2m, 3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렇게 2m, 3m짜리의 눈뭉치가 이제 괴물 모양으로 되니까 산 전체가 나무인데 그게 전부가 다 무섭겠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스 몬스터라고 어, 붙였는데 약간 이거 보러도 좀 이제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올해 갔더니 놀란 게 네. 케이블카가 1단이 아니면 2단이거든요. 네. 1단으로 한 1000m까지 올라가고 2단으로 다시 1800m까지 1700m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처음에 올라가는 거 저희 원래 스키어들이 주로 가던데 이번에 갔더니 이게 중국하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몰려서 네. 로프웨이 타는 게 1시간 반씩 줄을 쓰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이 아이스 몬스터만 보러 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일부러 보시러 오신 분들은 사진 찍고 끝이지만 네. 여기를 가서 스키를 타면은요 네. 리프트가 아이스 몬스터들 사이를 이렇게 미끄러워서 지나갑니다. 이거 약간 놀이동산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진짜로. 꾸며놓은 것 같은 네. 느낌이겠는데요? 이게 그 자원저 스키장의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제 부분인 거죠. 아이스 몬스터들 사이를 미끄러서 달려볼 수 있고 그 사이를 리프트를 타고 지나가고 코스 갈아타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래서 뭐 진짜 일주일 내내 있어도 모든 코스 다 타볼까 말까. 지겨울 뭐 틈이 없는 그런 스키장인 그런 것 부분을 제가 같고요.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스키장이고요. 네네. 하쿠바 스키 리조트 하포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렸던 대로 스키 스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여기는 일본에서도 조금 독특한 게 요즘에 스키장 가보면은 스노보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독특하게 하쿠바 하포네라는 데는 네. 아직도 한 7, 80%는 스키어들 근본. 스노보더들이 아니고 그래도 스키어들의 성지. 약간 스키어들이 성지. 첫째로 일단 스키어들의 성지, 둘째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죠? 초짜들은 못 오는 스키장. 제가 가봐서 초급자 코스도 이게 무슨 초급자야. 막 다리가 제 처음에 잘 못할 땐 다리가 후덜덜 거릴 정도로. 그 강사님들도 솔직히 하쿠바가 좀 너무하다. 이 초급자라고 표시했는데 내가 봐도 중상급자 코스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꽤 난이도가 있는 코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스키 매니아들은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긴 그렇죠. 하네요. 여기도 게다가 이제 코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상급 위주긴 한데 네네. 세 번째가 이제 노자와 온천 스키 리조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 조금 독특한 게 여기는 자기 차가 아니고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인데 네. 좀 독특하게 풍경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약간 보면은 일본의 유럽 비슷하게 왜냐면 음. 유럽인들이 유독 더 많이 와요. 일본에 굉장히 시골에 있는 데인데 네. 의외로 딱 그 리조트에 올라가면 마을이 약간 유럽스럽네? 네. 근데 또 일본인들한테 노자와 이러면 그 노자와 나가 뭐냐면 우리 집은 갓김치거든요. 이름이 아예 그냥 노자와 나 지역명을 땄을 정도로 네네. 그냥 갓김치의 원조인데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뜨거운 온천들이 많이 나는 데인데 여기 사람들은 갓을 마을 한가운데 오가마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서 마을 사람 다 같이 모여서 갓을 거기다 데친 다음에 소금에 절여서 먹는 우리로 치면 이제 장아찌죠. 갓 장아찌가 노자와 나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전통적이고 아주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데 약간 유러피언 타운 같은 데랑 일본 전통 마을이 이렇게 결합돼 있는 이게 동서양의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실제로 근데 이제 코스도 재밌고 설질도 상당히 괜찮은 미오코 스키장이라는 데 이제 니가타에 있는 데인데 스키노하라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 코스가 다 있는 데인데 예. 상급자 코스에서도 중급자도 즐길 수 있고 초급자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가족 친화적이라고 할까요? 해발 1600m에서 8km를 쭉 따라서 그 알프스 산맥 2000, 3000m짜리 그 봉우리들을 쫙 보면서 이제 내려올 수 있어서 이제 가족 친화
저기 이제 스키장이라 가지고 확실히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얘기만 들어봐도 스키하기에도 정말 최적의 환경인데 네. 지금 스키 이외에도 볼거리들이 굉장히 즐길 그렇습니다. 거리들이 많은 네.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 몬스터도 말씀드렸지만 네. 또 이제 이게 한국 분들이 일본 스키장 가서 와 이거 하나 좋다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스키 타면 이제 춥지 않죠. 네.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온천. 아 그래. 이게 제가 온천에 들어가서 예.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꼭 보이지 않습니까? 온천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바깥에는 눈이 쌓여 있어. 그렇죠. 그런 다 또 것들이- 노천탕이 있잖아요. 네, 노천탕. 스키장에서 하루 종일 꽁꽁 얼었다가 네. 딱 들어가서 이제 노천탕에서 담그고 게다가 앞에 이제 설경이 펼쳐지겠죠. 이거 이제 하쿠바 이제 노천탕에서 보면 자기가 스키 탔던 하쿠바 연봉이 쫙 보이거든요. 하얀 연봉을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죠. 이 맛에 타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생맥주 한잔 쫙 하면은 다이세키 사키 아니면 생맥 좀 먹고. 생맥주 한잔 쫙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쿠바나 노자 같은 데가 네. 보시면 자오도 그렇고요. 자오 온천 스키장이잖아요. 노자와 온천 스키장. 사실은 일본인들한테 여기 스키장이 아니라 온천타운이거든요. 아 그래요? 노자와는 또 어떤 게 유명하냐면 노자와 안에 마을 안에 뜬금없이 약간 되게 전통적인 건물이 하나씩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게 온천입니다 그냥. 온천인데 이 노자와의 전통은 뭐냐면 외지인들, 손님,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손님들을 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마을의 온천을 무료. 마을에 8개, 9개?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무료로 즐기고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오온천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자오온천도 가면은 마을탕이라고 해서 뭐 카미유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 공동 욕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보시면 뭐 어른 2,000원, 200엔, 아, 싸네. 아이 100엔, 1,000원 뭐 이런 식이고요. 경험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스키장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일본 경제 여행 전문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놀지만 네. 어떻게든 이걸 일본 경제를 예, 연결시켜서 그러면 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스키장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과장님 이게 예. 일본의 스키장을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일본이 딱 보입니다. 일본 스키장을 일본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축소판이 일본 스키장. 우리가 지금 네. 4회째인데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이게 다 스키장에 녹아 있습니다. 왜? 스키장에도? 예. 일단 잃어버린 30년의 네. 상흔이 일본 스키장에 다 묻어 있습니다. 음. 뭐에서 볼 수 있냐면요. 일본 스키장 수랑 네. 일본 스키 인구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7, 80년대 대중가요나 이런 걸 보면 스키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그때 당시 드라마를 보면 스키장을 무대로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스키장을 다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만 일본에는 이제 스키장이 럭셔리가 아니라 그냥 전 국민이 평범하게 다 가는 수학여행이든 고등학교 뭐 겨울 단체 뭐 합숙이든 그냥 스키장 가서 그때는 누구나 가는 게 스키장이었다면 지금은 좀 돈도 들고 좀 진입장벽도 있고 그렇구나. 약간은 조금은 돈 드는 스포츠 아 고급 스포츠로 변해버린 거군요.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저 통계를 일단 보세요. 통계를 보시면 일단 일본의 음. 스키 인구가 네. 피크 때 네. 일본이 제일 잘 살 때 1990년대 1,800만까지 갔거든요. 네. 1억 2,500만 인구 중에 그때 1억 3천만 인구 중에 1,800만 10명 중에 한 명이면 대부분 뭐 일본인들 어지간하면 스키 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인구 보시면은 500만으로 주로 들어있잖아요. 1,800만이었던 인구가 500만, 스키 인구가 5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대중가요나 드라마 배경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확실히 위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제 생각인데 스키장도 좀 줄어들었을 당연하죠. 것 스키 인구가 주는데 스키장이 무슨 수로 배겨내겠습니까? 그래서 네. 대략 피크 때 한 770개 정도 있었다. 예전에? 예. 오. 근데 770개라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많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줄어서 450개, 80개? 아 절반 줄었 반토막,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한 거죠. 자, 뭐 레슨 하루 받는데 네. 우리보다 싸다고 해도 어쨌든 프라이빗 레슨 한번 시키는데 20만 원이죠. 스키 장비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는데 또 한 2, 30만 원 들겠죠. 아. 게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신칸센으로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왕복 또 한 20만 원 들죠. 일본인들 자체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비싸게 느껴지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30년째 소득이 거의 안 늘었는데 네네. 스키장은 그래도 계속 이제 요금이 오르고 스키 장비들 요금도 오르잖아요. 왜냐면 스키 장비를 뭐 일본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독일제나 프랑스제나 수입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점점 올라가니까 일본인들한테서 저 좀 부담스럽네가 되는 거죠. 4인 가족 한 번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뭐 2, 300이 깨지니까 이제 약간 고급 레저화 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스키 좀 아시는 분들, 일본 좀 아시는 분들 바로 그 말씀하실 겁니다. 야, 니세코도 빠뜨리고 무슨 일본 스키장을 소개한다 그래? 니세코요? 사실은 일본의 니세코 유나이티드라는 네. 일본의 이제 최고 스키장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니세코 유나이티드라고 그렇군요. 홋카이도 니세코 지방에 있는 스키장 4개를 합쳐서 이제 니세코 유나이티드라고 하는데요. 스키 강사분들은 이제 진짜 일본 전국을 다 다니시잖아요. 그 일본에서 그럼 스키장 설질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하면은 묘코랑 하쿠바의
상층부 거기는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선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니세코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니세코가 바로 탑이군요. 제페니즈 스노우 파우더의 원조격인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상 호주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래서 실제로 니세코를 가보시면요, 여기는 일본 같지 않고 그냥 전형적인 서양 마을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니세코가 지금 대표적으로 일본에 있지만 일본인은 못 가는 스키장. 요즘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네.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중 가격제 하자 우리도. 자국민들한테 싸게 받고 외국인들한테 비싸게 받고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는 이제 그 약간 에코 투어리즘을 장려하는 측면 아니면 혼잡도를 낮추는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떤 이제 일본인들과의 이제 소득 수준 차이가 생기면서 이중 가격을 도입하는 이제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니세코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수요자가 이제 대부분 외국인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요금이 점점 올라갑니다. 가격이 니세코에 올라서. 뭐 여기 갈 때 기본적으로 숙소를 한번 잡으려면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씩 하거든요. 야, 이 집 좀 괜찮은데 이러면 120만 원 이럴 뻔이니까. 근데 이걸 다 이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 그냥 휴가 가는 거 1년 벌어서 쓰는 거 그렇게 막 아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도 점점 비싸질 서양식으로 수밖에 되고 없고. 비싸지고 하니까 그래서 스키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본인은 못 가는 스키장 니세코. 이게 가격이 가격 때문에. 좋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상은 네. 이게 된 거인 거죠. 그러니까 스키 인구도 줄어들고 스키장도 줄어들지만 일본인이 못 가는 스키장이 이제 되는. 근데 이게 이제 니세코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네. 소개해드렸던 하쿠바나 묘코 같은 경우도 네. 하쿠바 같은 경우 아까 8,500엔이었잖아요. 네. 저 작년에 갔을 때 저희 기억에 6,500엔이었거든요. 1년새 2,000엔이 오른 겁니다. 스키 강사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게 야 이러든지 하쿠바, 묘코, 노자와도 니세코처럼 일본인은 못 가는 일본 스키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뭐 라고 수요와 걱정을 공급 하시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태만 놓고 보면 일본인들이 정말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또 하나가 뭡니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자, 저출산 고령화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젊은 특히나 스키의 주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 스키 인구가 1,800만에서 지금 400만, 500만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제가 앞으로도 다루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일 심각한 게요.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저출산. 그러니까 원래 한창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이제 노인이 되셨고 그렇죠. 일할 나이 사람들은 확 줄어드니까 네. 인력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스키장을 관리 유지하는 것도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그것도 있나요? 한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고지대에서 예. 그래서 추운 데서 거기다 몸을 미끄럽고. 써서 해야 되는 네. 건데 그게 과연 이제 그 고령자분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이제 스키에서도 멀어지고 있고 아니, 사람 자체를 구하려고 해도 없고요. 왜냐면 도시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난리인데 스키장이라는 데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시골의 네. 산간 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도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잘 오기 싫어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쿠바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네. 스키장 가면 이제 리프트 안내해주는 안전요원이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를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만인들, 태국인들, 네. 외국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대형 스키장 위주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외국인 리프트 안내요원이나 스키장 관리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예. 훌륭한 대안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안 오려고 하는 스키장에 억지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 기꺼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지만 어쨌든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pin치를 조금 어느 정도 타파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뭐 이런 궁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만약 스키장 오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깝깝하잖아요. 가봤죠. 이거 싸다고 찾아오지만 계속 가격 오르면 외국인들이 언제나 발길이 끈들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은 네. 결국은 방법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몰려가는데 대신에 그러면 일본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역에서 재밌게 일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키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싸게 상품을 팔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네. 가격이죠. 네. 예, 싸게 만들면 됩니다. 네. 손해만 안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싸게 만들어서 사람만 많이 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스키장이 네. 토가쿠시 스키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호가쿠. 사실 저희도 안 가봤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여기 가보자 하는 건데요. 네. 위치를 보시면요. 방금 아까 제가 스키어의 성지로 말씀드렸던 하쿠바, 네. 묘코, 네. 노자와 네. 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야, 위치는 딱인데요? 딱이 아닌 거죠. 최악인 거죠. 어쩌면. 왜요? 다들 하쿠바 가거나 묘코 가거나 노자와 가지 그렇긴 토가쿠시를 그렇죠. 가겠냐고요. 근데 제가 이거 좋은 데라고 한 게 거기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토가쿠시 스키장은 전략을 이렇게 세운 거죠. 초명품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제품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브랜드로 승부할 수는 없고 가격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까 가격을 일단 낮추는데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본인들이 많이 찾게 특히나 누구? 일본의 가족 단위 스키어들을 만들게 하자. 나가노시에서 어쨌든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버스로. 네, 네. 근데 왕복 차비가 한 5만 원, 4만 원, 5만 원 돈 합니다. 그거에다가 리프트권, 점심 식사권 합치는데 네. 4인 가족 이거를 2만 엔에
2만 5천 원에 20만 원에. 좀 구미가 당기겠는데요? 저희 그래서 내년에 가보려고요. 오. 설질? 그럼 우리가 설질은 좋은데 그러면 설질로 끝내버리면 되잖아. 어떤 데가 있냐면 그래서 또 스키 강사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또 탐문을 해봤죠. 네? 니세코 말고 그러면 또 설질 좋은 데 없으세요? 했더니 니세코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유나이티드보다 더 좋은 데가 네. 있다. 후라노 스키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니세코보다 후라노는 홋카이도 정중앙에 있어서 더 건조한 눈이거든요. 그래서 스키장 강사님들도 몇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일본 스키장 다 가봤는데 네. 아 니세코 좋아. 근데 후라노랑 비교하면 후라노가 더 좋아. 두 번째는 또 이겁니다. 뭐냐면 접근성을 그냥 끝내주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엄청 가깝게. 네.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데가 에치고 유자와 갈라. 설질도 정말 좋은데 여기의 특징은 에치고 유자와 갈라라는 스키장인데요. 여름에는 에치고 유자와 역밖에 없는데요. 신칸센역이. 네? 겨울 한정으로 에치고 유자와 갈라역이라는 게 갑자기 생깁니다. 거기 한번 섭니다. 딱 내리잖아요. 네? 바로 앞에 스키 렌탈숍. 역 2층으로 올라가면 네. 리프트장. 그냥 바로 올라가서 스키 타고 하고 식당이랑 안에 뭐 당이 다 있고요. 이거 극단적이네. 아 그래? 우리 뭐 다른 걸로 아니면 오케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게 그냥 신칸센 타시고 역에만 내리시면 거기부터 바로 스키장 이러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가족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 휴가지인데 캔모어 스키 빌리지 마을 안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캔모어 빌리지 같은 거. 그래서 그 주차장 바로 앞에 돼 있고요. 그 앞이 그냥 바로 리프트입니다. 자, 접근성을 아예 그냥. 접근성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면은 도쿄에서 아주 가깝게 아까 여기 좀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은 네. 후지산을 보시면서 스키를 타시지 마시고요 후지산에서 스키 타시죠. 후지큐 스키 리조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후지산은 아닌데 후지산 산자락에서 이제 스키를 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름의 특화해가지고 고사 위기 속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잃어버린 30년과 저출산 고령화와 뭐 등등을 모두 총망라한 전략인데요. 네. 저희 회원만 돼주시면 초등학교까지 다 스키 리프트 공짜인 아까 그 묘코 스키장이 그렇고요. 후라노 스키 리조트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여기를 일본 세이브 그룹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 스키장입니다. 세이브 라이온즈? 세이브 라이온스의 그 세이브 그룹인데요. 네. 세이브 그룹에서 운영하는 스키장들은 네. 초등학생들은 리프트권이 공짜입니다. 저희 가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저 신분증만 보여주면 시즌권을 그냥 줍니다. 세이브 그룹이 운영하는 스키장 어디를 가든 이야. 그냥 공짜로 스키 리프트는 다 탈 수 있는 돈 진짜 많이 아끼는 허접한 스키장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일본에서 설질 최고라는 그런 데가 후라노 스키 리조트, 세이브. 호유슈 빅3라는 묘코 스키장 이런 데가 다 세이브 그룹이 하는 데인데 포인트는 저희 회원만 되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그룹이 사실 세이브 라이언스도 유명하지만 네. 일본인들한테 세이브 그룹 하면은 프린스 호텔을 가지고 프린스 있는 데가 세이브 호텔. 그룹인데 애들을 가입시켰는데 부모가 안 가입될 리가 없잖아요. 아예 그럴 리 없죠. 가족 단위로 회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호텔 체인과 자기네 쇼핑몰과 미래 잠재 고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초등학생까지는 스키 그래 공짜로 타! 라고 함으로써 점점 줄고 있는 스키 인구에 대비해서 주력 인구가 될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미리 이제 우리 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키 인구가 없으면 우리가 스키 인구 키워나갈 거야. 아 그러네. 라는 전략, 이게 그냥 그런 터주는 게 거라는 아니라 미래까지도 전략을 딱 세운 그런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이 딱 보이네요. 세이브 그룹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일본 스키장을 보시면 일본의 경제와 사회가 다 보이고 그거를 다시 살아남기 위한 일본 스키장들의 또 전략을 보시면 굉장히 한편으로 또 보면 아 와닿는 또 참고할 만한 전략이 아닐까. 이게 저는 처음에 스키장으로 뭐 일본 경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셨길래 아 이거는 이제 좀 과장이 심하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보시는 분들도 실제 경험이라든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일본에 가면은 어떤 문화가 있고 어디를 가면 좋은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궁금증을 살살 잘 긁어주실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일본 여행 정보와 일본 경제 상식을 같이 전해드리는 일본 경제 여행가 정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